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시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한 대로 안스리움 특집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스리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초보 식집사분들을 위해서 제가 터득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거의 초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장 없이 실습에서, 거실에서 잎이 타지 않게 키우는 법을 제 나름 습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이다 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키웁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를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습도, 흙, 빛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습도. 안스리움 하면 굉장히 고습도를 요구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온실장이 없이는 사실 키우기가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온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안스리움을 데려왔다 다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키워보니까 아주 아기인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중품 이상인 경우에는 막 엄청난 고습도를 유지하지 않아도 잘 자라더라고요. 저희 집 습도는 현재 77%입니다. 19.9도고요. 77%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기를 좀 오래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평소에는 80% 정도 나옵니다. 가습기 바로 옆 습도가 80%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공간에서는 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 가습기가 큰 가습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국소적인 위치에만 안스리움이 모여있는 그쪽 부분만 가습기가 이렇게 퐁퐁퐁 나가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가습기 연기가 퐁퐁퐁 나는 게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안스리움 키우는 곳이고 이쪽에만 습도가 꽤 높습니다. 24시간 풀 가동을 시켜서 한 70%, 80% 사이를 유지를 합니다. 물론 온실 안에서 키우면 90%까지 습도가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더 빨리 잘 자라고 더 크게 잘 자라겠지만, 일단 제가 온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80%, 70% 정도에서도 잎이 타지 않고 어느 정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물주기는 저는 저면 관수로 주고 있습니다. 물주기를 얘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식물이 흙이 딱 말랐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위에서 물 샤워를, 이렇게 잎 샤워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식물을 그렇게 키우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잎 샤워를 시켜줍니다. 전체 다 화장실에 데려가서 약간 특별한 날 이렇게 해가지고 잎 샤워를 다 시켜주고, 평소에는 큰 화분 받침을 둬서 거기다가 저면 관수를 시킵니다. 근데 왜 흙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냐면, 안스리움을 전부 레추자폰에 키우고 있어요. 이 레추자폰은 다공질의 화산석 같은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통기성이 좋고 물마름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면 관수를 해도 위쪽으로 물이 잘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과습이 오지 않고. 그래서 물을 줄 때는 평소에는 항상 저면 관수로 이렇게 주고 있고요. 약간 큰 화분 받침에다가 물을 채워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그 화분에 안스리움을 식재를 하실 때 뿌리가 물이 닿는 부분까지 닿지 않게 살짝 밑에 그 레추자본을 좀 깔아주고 그 위에 뿌리가 이렇게 올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레추자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물에 닿지 않을 만큼만 식재를 해줍니다. 약간 올려서. 그래야지 과습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화분이 굉장히 길어야 되는데 이제 그 긴 화분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이 목도리, 안스리움 목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OHB 필름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화분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흙을 쌓을 수 있게, 레추자폰을 쌓을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벽, 투명 벽 같은 거예요. 줄기 부분에서 또 뿌리가 날 수 있게 약간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제가 수태 목도리를 둘러줬었는데 이 수태에 레추자폰 알갱이가 붙는 게 좀 약간 싫어가지고
그리고 수태 녹조도 잘 끼고 수태 목도리 대신 이 레추자 목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추자품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료 성분이 상토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명 관수할 때 하이포넥스 저명 관수할 때 이 하이포넥스를 1000대1로 희석한 물을 물 3번 줄 때 한 번은 이 희석한 물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그냥 심심하면 그냥 메네델 물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메네델을 좀 좋아해가지고 메네델은 딱히 이유가 없어도 그냥 생각나면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물주기와 흙 그리고 습도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빛인데요. 빛은 굉장히 저는 이 안스리움이 되게 거실에서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엄청나게 많은 빛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식물 등을 예전에는 이 안스리움을 되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식물 등을 굉장히 오래 켜두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오래 키고 강한 빛을 주니까 잎이 조금 밝아지면서 조금 제가 원하는 그런 안스리움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빛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빛을 많이 주면서 키웠더니 색깔이 조금 밝아지더라고요. 얘네들의 그 서식지를 생각을 해보면 엄청 그 정글 같은 데서 큰 나무들 아래에서 이렇게 약간 그늘 같은데 아래에서 얘네들의 자생지가 그런 곳이니까 엄청 강한 빛이 생각해보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아예 식물등을 안 켜고 그냥 비가 오는 날이나 장마철에만 식물등을 켜고 평소에는 그냥 자연광, 밝은 실내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희귀식물이고 키우기가 까다로운 식물, 처음에 키우기 전에는 그렇게 느꼈었는데요. 키우면서는 정말 뭔가 실내 환경에 적합한 키우기 가장 좋은 식물이 안스리움이 아닐까? 공간도 엄청 많이 차지하지 않고 관상용으로도 정말 독보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또 해충도 잘 안 생깁니다. 저 해충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알로카시아들이나 필로덴드론들에는 가끔 뭐 응애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안스리움과 고사리 종류들은 한 번도 해충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키우기가 좋고 편리하고 관리도 수월하고 손이 덜 가는 식물이 안스리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제 안스리움을 한번 키워보실 때 너무 비싼 개체를 데려오시기보다는 약간 저렴한, 요새는 안스리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아이들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우리 집 환경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감이 딱 생기셨을 때 그때 이제 안스리움 컬렉션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스리움 케어 방법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잠깐 배터리를 좀 갈아야겠어요. 안스리움의 원래 서식지가 열대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특히 뭐 중남미, 콜롬비아나 아니면 에콰도르나 아니면 파나마 같은 그런 습도가 엄청 높은 열대우림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라서 습도가 80%에서 10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가습기를 바로 옆에다가 둬서 이렇게 스파 받듯이 이렇게 엄청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80% 정도 습도가 나오고 있어요. 숲 속에 굉장히 우거진 그런 숲 속에서 큰 나무들 그늘 아래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몬스테라 그늘 아래에서 마치 자생지에서 자라는 것처럼 자랄 수 있게 이렇게 옆에다가 큰 몬스테라를 둬서 투과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는 매그니피컴 원종인데요. 제가 원종이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이상 다 하이브리드, 교잡된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안스리움은 교잡을 많이 시키고 거의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원종이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특히 많이 판매하시고 예쁜 개체들은 거의 다 하이브리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안스리움의 세계가 너무나 넓고 광활해서 잘은 모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 매그니피컴은 정말 예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촉감이 너무 좋아서 약간 제가 요즘에 즐겨 입는 스웨이드 자켓이 있는데 그 스웨이드 자켓 느낌입니다. 인맥이 실제로 보면 거의 은색깔? 은색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맥을 가졌어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아이는 이 벨벳 마스크인데요. 벨벳 마스크는 파필릴라미넘이랑 포게티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얘를 벨벳 마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제가 온라인으로 산 아이인데
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빨간 색깔 인맥이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런 빨간 베인이 제가 얘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아이입니다. 이 인맥이 굉장히 포개티랑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빨간 색깔 가운데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구엽은 다 정리를 해줬고 잎 하나만 이렇게 남기고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잎이 한 3배 정도 사이즈로 커져서 잘라버렸어요. 식물 네임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안스리움은 하도 하이브리드가 복잡해서 저는 안스리움만 이렇게 네임택을 꼭 해주는 편입니다.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 3번째로 이 포개티 실버를 소개해드릴게요. 포개티도 실버도 있고 그린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제가 가진 것은 이 포개티 실버입니다. 포개티는 특징이 이렇게 잎사귀 윗부분이 귀처럼 갈라져 있지 않고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귀엽습니다. 물방울 모양처럼 약간 외계인 얼굴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안스리움들에 비해서 이 개체가 굉장히 다크한 편이라서 아직 사이즈는 작지만 굉장히 무게감 있게 자리 잡고 있고, 제가 이렇게 가끔씩 도리도리를 시켜보는데 도리도리도 꽤 잘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소개드릴 아이는 도라야끼와 다크마마 하이브리드 개체입니다. 이 다크마마라는 개체는 와로페아넘이랑 파필릴라미넘 하이브리드를 다크마마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를 하이브리드 한 거를 또 도라야끼랑 하이브리드해서 만든 게 도라야끼 다크마마 하이브리드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뭔 소리야? 막 싶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됐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기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엄청 혈통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보고 예쁘면 데려다 키우는 편이라서 이 어떤 안스리움의 계보가 있는데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정도까지 어떻게 심오하게 안스리움을 파지는 않고 그냥 예쁘다, 뭐 이거 좋다 이 정도라서 네, 그렇게 그렇구나, 그렇군요 하면서 네,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실핏줄 같이 이런 무늬가 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무늬가 생기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크리스탈 호프 매그니피컴 하이브리드 개체예요. 크리스탈리넘이 들어가 있으면 잎맥이 이렇게 좀 선명하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어떤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된 거라고 하던데 이런 반짝이는 게 색소가 아니고 그 표피 아래쪽에 아주 얇은 공기층 같은 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쪽에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이 잎맥 부위에 빛을 강하게 반사해서 은빛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은 실버 보울건. 실버 보울건은 박건님의 개체로 베인이 엄청 선명한 편이에요. 엄청 선명하고 굉장히 두껍고 잎이 굉장히 다크하면서도 잎맥이 반짝반짝거려서 눈에 확 띄는 그런 애입니다. 그리고 잎사귀 모양도 동그랗게 약간 보울처럼 생겼죠. 그 밥그릇처럼 생겨가지고 쏙 들어가가지고 그릇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다니면서 물 줄 때 엄청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가 꽃을 2번을 올려줘서 제가 자가 수정을 해서 시들링을 키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 이 아이는 크리스탈리넘 원종입니다. 제가 거의 처음 키우게 된 안스리움이 바로 이 크리스탈리넘인데요. 제 식친한테 또 선물을 받아서 키우게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얘를 처음 데려와서 키울 때만 해도 안스리움을 전혀 몰랐던 상태여서 그냥 다른 식물들이랑 똑같이 키웠었는데 가습기 옆에서 키우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정말 사이즈도 커지고 잎맥도 선명하고 꽤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크리스탈리넘 이 잎 끝부분을 보시면 약간 붉은 빛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끝부분이 살짝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크리스탈 호프입니다. 이 호프를 보시면 흰색 지분이 정말 많죠. 이 반짝거리는 게 정말 넓게 퍼져 있는, 다크하진 않지만 얘는 반짝반짝거리는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얘가 또 지금 최근에 거의 몇 개월간 신협이 없다가, 그래서 얘가 그냥 뿌리 안쪽에서 엄청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쁜 게 다 끝났는지 또 신협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이 약간 버건디 색깔의 신협이 너무 예쁩니다. 끝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도 진짜 앙증맞아 죽겠어요. 치명적인 그런 귀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은색깔 인맥이 없고 이렇게 텍스처만 있는 안스리움이 거의 없는데요. 얘가 거의 몇 안 되는 개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탈건, 박건님의 크리스탈건과 럭셔리한스를 하이브리드한 아이예요. 가장 최근에 난 신협이 아직 덜 굳은 것 같아요. 이게 신협 색깔이 정말 예쁘거든요. 약간 그 연어 색깔 같이 형광핑크 같은 색깔이었는데 그게 지금 굳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굳어가면서는 약간 이렇게 하얗게 색이 빠지더라고요. 가운데부터 진해집니다. 이것도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소개드릴 아이는 이 박건님의 크리스탈건과 파필릴라미넘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잎은 구엽이에요, 구엽. 약간 베인이 이렇게 살짝 휘었는데 약간 다크하면서도 좀 길쭉한 쉐입이라서 또 얘만의 약간 우아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얘는 특별히 제가 이렇게 그 바로 조명 옆에서 약간 상전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신협이 나고 있죠. 이 신협이 커져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조그맸던 신협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이 신협이 날 때는 저는 최대한 가습기 옆으로 붙여줍니다. 지금 얘는 가습기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신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색깔 자체가 약간 올리브 톤으로 조금 채도가 낮은 초록색이어서 더 멋지고 더 분위기 있는 그런 안스리움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가장 최근에 데려온 안스리움 팔리디플로럼입니다. 진짜 사고 싶다 이러고 있다가 딱 마침 제가 종종 가는 그 화원에서 굉장히 좋은 개체를 저렴하게 올리셔서 제가 겟해왔습니다. 하원은 이전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링크를 띄워드릴게요. 비타리폴리움, 웬들링게리, 기타 등등의 어떤 넥타이 같은 안스리움들과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몇몇이 있는데요. 이 팔리디플로럼이랑 비타리폴리움의 차이점을 제가 그 화원에서 여쭤봤었는데 팔리디플로럼이 조금 더 인맥이 진한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도 이렇게 삐죽하게 안 시작하고 동그랗게 시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못생긴 철사에 제가 만든 철사에 걸어놨는데 조만간 바꿀 예정입니다. 예쁜 마크라메 줄로 바꿀 예정이에요. 자, 이제 제 방에 있는 온실인데요. 제 애증의 베이치를 데려온 게 정말 꽤 됐는데 아직도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냥 자라지가 않는 것 같아요. 화분을 조금 키워줘야 할 것 같긴 한데 얘는 대품이 되면 진짜 멋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렇게 대품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상을 가진 안스리움 얼굴이에요. 그 다음 이 실버 블러쉬는 제가 당근에서 나눔을 받은 아이예요. 굉장히 얘도 은색 지분이 많은 아이고 뿌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받은 애라서 지금 거의 물꽂이 하다시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냐초를 두고 아래쪽에 이렇게 저명관수 되게 물꽂이해서 뿌리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엎어보니까 뿌리가 꽤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다른 온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아크릴 온실, 완전 거의 밀폐인 아크릴 온실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작은 아기 안스리움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제 식친 루이님께 산 아이인데요. 레이븐 하트, 까마귀의 심장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직은 색감이 까맣진 않지만 이름이 까마귀의 심장이니까 좀 까매지겠죠? 네, 그걸 기대하고 지금 키우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블루 파필릴라미넘입니다. 이 블루 파필릴라미넘도 제가 루이님께 샀어요. 루이님께 샀는데 대품을 한번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정말 미쳤습니다. 신협이 이렇게 귀엽게 뿅하고 나서 자라고 있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 찍고 제가 다 분업을 해줬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루이님 처음 뵀을 때 그 당근에서 샀는데 루이님인 줄 모르고 나갔다가 그 루이님이 혹시 로시기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루이님을 뵌 적이 없으니까 막 기억해내려고 막 그러다가 루이님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막 이러면서 엄청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당근 거래에서 저를 만나게 되신다면 아는 척을 해주시면 제가 가방에 들고 다니는 뭐 과자라도 꼭 챙겨 드릴게요. 그다음 이 아이도 제가 선물을 받은 아이인데요. 식신님, 썬캐쳐님께 받은 킹호스 레드 크리스탈리넘 하이브리드를 또 레드 건살과 하이브리드한 레드 건살 곱하기 킹호스 곱하기 레드 크리스탈리넘입니다. 이름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해서 이 네임택을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겠습니다. 근데 얘는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 이 약간 식스팩 같이 복근처럼 이렇게 생긴 이 조그만 애가 이렇게 복근처럼 울끈불끈한 게 너무 말이 안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멋지게 대품으로 키워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안세리움 키우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영상 보시면서 저건 왜 저렇지?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봄이니까 꽃구경도 많이 다니시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